문상호 사령관 또 김모 정모대령이 롯데리아에서 만나서 모의를 했다 그랬잖아요. 선관위 장악 지시를 그때 받았었대요. 그래서 노태학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두건을 씌우고 케이블 타이를 묶는 것까지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아셔요? 그거를 이제 우리 김병주 의원님이 이제 매우 상세하게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김병주 의원님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은 저는 이제 일단 동의를 하고요. 그게 다가 아닐 거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들통이 나니까 자기들이 선관위 간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선관위에 지금 제한해서 말 맞추기를 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저는 그 이제 역정보라 그래가지고 미스인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역정보를 흘릴 수도 있다는 점은 나는 유의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게 선관위에 가서 뭐 사람을 끌어오고 이거 하려고 9월 달부터 선별 작업을 들어갔는데 선관위 사람 민간인 잡아오려고 그 9월 달부터 정말 특임대 중에 특임대인 HID에 속초에 있는 사람들을 오라고 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뭐 하려고? 아니 요인이죠. 훨씬 더 중요한 인물. 경찰에다 맡겨도 되고요. 뭐 방첩사나 다른 일반 수방사 요원들이나 다른 요원들에 맡겨도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저는 다른 거다고 그러니까 훨씬 봐요. 더 중요한 다른 인물을 게 뭐예요, 그러면? 노렸다. 아니, 다른 임무가 이제 뭐 사회 소요, 혼란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12월 4일 1시 20분 경에 김용현이 노상원한테 전화를 했고 그다음에 아침이죠, 새벽이죠. 같은 날 2시간 후 3시 20분에 다시 노상원이가 김용현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때는 가결이 돼서 이제 뭐가 남았느냐, 뭘 또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아마 김용현이 노상원한테 뭐뭐 남았어,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보고 그거를 체크해가지고 2시간 후에 노상원이가 더 해야 된다. 뭐 뭔가 더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때 김용현이가 아이고 좀 더 있어봐. 이거 더 이상 지금 어떻게 더 하냐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안 들어 있는 거예요. 선관위 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선관위를 가지고 무슨 노상원이하고 김용현이하고 추가 공작이나 어떤 추가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는 거다. 다른 선택지를 놓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 건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치 그 공작만 하기 위해서 HID와 방첩사와 노상원이가 이렇게 투입해서 한 거다고 저는 절대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디폴트였고 더 큰 걸 노렸을 오히려 것이다. 지금 이제 문상호가 체포됐다가 긴급 체포됐다가 풀려났잖아요. 풀려났다가 다시 이제 체포됐잖아요. 그 사이에 문상호가 뭘 했겠냐. 그래서 그거는 뭐 말 맞추기와 증거 조작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상태에서 여기저기에 이제 정보사가 우리는 선관위에서 다 끝났어요. 무슨 사살조예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래서 김병주 의원도 하나만 추가하면 김병주 의원도 1차 임무라 그랬어요. 김병주 의원님도 이게 다가 아니고 김병주 의원님 말씀도 첫 번째 임무가 그거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것도 별로 믿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노태학을 확인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경찰의 진술을 그 정보사 소속의 정무대령이 지금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계엄 이틀 전에 있었던 그 롯데리아 회동에서 게다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14명의 체포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있었었는데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까지 포함해서 25명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실질적으로 이름도 적어주면서 이 사람들을 꼭 잡아라 뭐 이런 내용을 얘기했다. 근데 그게 바로 노상원의 말이었다, 지시였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이게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노상원이 합법적인 계엄 활동이 아니라 애초부터 내란 반란으로 기획되었다라는 증거기도 합니다. 이 사람 그렇습니다.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합법적인 계엄이면은
민간인이 참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민간인이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민간인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민간인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합법의 영역이 아니라 애초에 쿠데타를 기획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끼었죠? 이 사람은 그만뒀잖아요. 그리고 점집하고 있었다면서요. 아니 워낙 이 노상원이 그런 쪽으로 유명해요. 공자금 네. 뭐 이렇게 하는 거 자기 실력에 비해서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이제 군사관리관 경호차장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군사관리관입니다. 군사관리관이었고 그 위에 이제 경호실장 그때는 실장이라고 했어요. 경호실장 박흥렬 참 총장이 네. 경호실장을 했잖아요. 네. 여기에 비서실장 했던 사람이 노상원이고 또 그 뒤에 비서실장 그쪽에 같이 일했던 사람이 김용현이에요. 김용현이고, 네. 그러니까 김용현이가 선배예요. 그러니까 그 박흥렬하고 관계에서 네. 선배고 그 박흥렬, 김용현 이제 이 노상원이 같은 팀인데 김용현이 이제 경호처장, 경호실장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미 잘 아는 사람이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노상원이 다시 이제 김용현하고 접촉해서 이 쿠데타 공작을 준비를 한 거죠. 채널A에서 단독이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노상원 씨가 무슨 지시를 하니까 장교들이 그걸 받아 적어가지고 지시를 이행하려고 받아 적는 모습이 CCTV에 찍혔고 그 CCTV를 채널A에서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정리해서 좀 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김어준 씨 제보 네. 본인도 그랬어요. 제보라고 그랬고 제보를 검증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뭐 그냥 김어준 씨가 유명인이긴 하지만 일개 언론인 입장에서 그런 정보를 검증할 능력은 없었을 거고요. 그렇죠. 네. 근데 박선호 의원님은 그런 검증을 많이 해보셨고 그 팀이 탄탄하니까 이제 검증에 가까이 가는 거죠. 그 과정을 들은 겁니다. 근데 그게 가짜 뉴스인지 아니면 뭐 상당히 설득력 있는 제보인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은 다이나믹한 나라고 지금 내란 사태도 보면 막 주술사들이 일으킨 것 같고요. 정말 이상해요. 무슨 뭐 다 역술이고 무당이고 뭐 이런 것들만 네. 잔뜩 등장하는데 맞아요. 그리고 귀계해요. 네. 아니 군인이 한미동맹이란 말을 입에 붙이고 살았던 윤석열 정권이 미군을 살해한다는 걸 상상할 수 있을까? 당연히 없죠. 없어요. 없는데 기괴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네. 점괘에 그렇게 나오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네. 드는 거예요. 이게 되게 두려운 겁니다. 점괘 나오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보여요 지금. 네. 그러니까 노상원이라는 사람의 존재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한국은 그런 면에서 뭐든지 일어날 수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런 제보도 진지하게 살펴봐야 되고 네. 이거를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된다.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